자, 봅시다. 유형 18번에 33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331번 문항을 보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복소수 파트를 잠시 볼게요. 우리 복소수라고 불리는 것은요, i의 1승은 i의 5승과 같고 i의 9승과 같고 점점점, 그리고 i의 제곱은 i의 6승과 같고 i의 10승과 같고 점점점, 다시 i의 3승은 i의 7승 그리고 i의 11승과 같습니다. 점점점. i의 4승은 i의 8제곱 i의 12승 같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배웠었던 거 맞죠? 나요,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 i라고 불리는 건 누구를?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리고 나서 i의 4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봤었던 거 맞지? 그러면서 우리 i의 n승이라고 한다면, i의 n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n이 자연수인 세상 속에서 이 네 가지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식으로 표현할 때는 i의 n 플러스 4라고 말하면서 n은 자연수 1해버리면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i의 1승은 i의 5승과 같고, 맞아? 다시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i의 5승은 i의 9승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전체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 맞지? 그러면서 우리 여기 써주는 플러스 4라고 불리는 걸 뭐라고 불렀냐면 주기성이라고 불렀고, 이 주기성이 몇이다 라는 거지 4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나 요 숫자들을 보게 되면 1, 5, 9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4로 나눈 나머지가 몇? 1인 놈들, 맞아? 그래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은 모두 다 같은 값이고, 얘네들을 보게 되면 4로 나눈 나머지가 몇? 2. 그리고 얘로 보게 되면 지수를 보게 되면 4로 나눈 나머지가 3, 그리고 나서 얘는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4로 나눈 나머지가 0. 괜찮아? 그래서 4로 나누었을 때 4는 뭔데? 복소수 i, 허수 i의 주기성이 되는 거 맞죠? 주기성 4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값들은 다 같아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어떤 말을 하고 싶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4k-3입니다 이렇게 갖다 쓴 다음에 내가 이때 k는 자연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k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 값은 어떻게 되지? 1. k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 값은 뭐가 되는 거지? 5. k 대신 3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 값은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9.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와 k 대신 3을 대입했을 때 9라는 숫자들은, 이 보라색 치는 1, 5, 9라고 불리는 이 숫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4로 나눈 나머지가 k 대신 자연수 이랬으면 k 대신 1부터 대입하는 거거든.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모든 양수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돼. 괜찮습니까? 이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절대 마이너스 3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수여야 된단 말이지. 괜찮아? 그러면 나 이때 4에 주목하게 되면 4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 더하기 4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 괜찮습니까? 근데 얘랑 비교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바로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어떻게? 4별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잡아버리고, 별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를 별은 음이 아닌 정수여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불리는 것은 뭐부터 시작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0부터 대입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별 대신 뭐부터 대입해야 된다고? 0,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 그럼 별 대신 그 다음엔 1을 대입하고 별 대신 그 다음에 뭐를 대입해야 되는 거지?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별 대신 0을 대입하면 나는 전체 숫자가 1이 되고 별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5가 되고 별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159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같은 표현 아닌가? 괜찮아요? 그랬을 때 결국 나 이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걸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의 모임이요. 괜찮아? 우리들의 차이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7a-2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a는 자연수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a 대신 1부터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앞에 숫자 누구? 7. 7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일 수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7 한번 하면 돼. 괜찮아? 마이너스에다 7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5.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값들은 a 대신 1, 2, 3, 4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그 모든 숫자들은 7로 나눈 나머지가 몇?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으니까 7 한번 더한 다음에 나머지가 5인 녀석들. 괜찮습니까? 그런 숫자들을 나타내요 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얘랑 동치 표현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7b 플러스 5 이런 다음에 b는 음이 아닌 정수요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결국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집어넣는 거 맞지? 그래서 7로 나눈 나머지가 5입니다. 우리들은 동치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요 말을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기 전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젠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331번 문항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얘를 증명해 달라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대우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도 참이 되고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 이 명제도 거짓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난 너의 대우 명제를 갖다 쓸 거야.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n이 뭐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나 너의 부정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n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연수의 세상이에요. 자연수 n이라는 건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는 거지.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5 이런 숫자들은 자연수가 아니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나머지는 0 또는 1 또는 2일 때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럼 봐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 경우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어떻게? n을 선생님이 3k-1 이렇게 쓴 다음에 k는 자연수 이래버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도 자연수 k 이렇게 세팅할게. 그럼 여러분 눈에도 이제 보이지? 이 뜻이 뭐인 거야?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 한번 하게 되면 이 숫자가 가리키는 의미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놈들? 2인 놈들인 거 이젠 보여?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젠 두 번째 케이스 n을 3k-2 이래버렸으면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에다 3 한번 더하게 되면 이 뜻은 뭐라는 거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놈들? 1인 놈들 맞아?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n제곱을 해보자는 거지. 얘를 제곱하게 되면 풋풋했던 그 시절의 곱셈 공식 제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9k의 제곱 마이너스 6k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죠? 예.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냥 얘를 3으로 묶으세요. 가로를 치세요. 괜찮습니까? 3으로 묶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된 다음에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가로가 복잡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K는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돼버려요. 맞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놈들을 2인 놈들을 제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면 1이 된다는 거지. 2를 제곱하면 4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맞아? 괜찮습니까? 5를 제곱하면 25. 괜찮습니까? 5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였지만 걔를 제곱하면 25.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 된다는 거지? 1이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을 하세요. 이 경우도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결국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지? 가장 중요한 건 3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게 되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고 갖다 쓰면서 여전히 플러스 1하면 되는 거 맞지? 가장 중요한 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전히 뭐라는 거지? 1이라는 거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을 제곱하면 제곱해도 나머지는 몇이 된다는 거지? 1이 된다는 거야. 상상 어떻게? 4를 생각해봐. 4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인 거 맞지? 걔를 제곱하면 16이 되지? 16도 여전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 된다? 1이 된다. 하여튼 증명은 끝난 거야. 어떻게 증명이 끝난 거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또는 1인 경우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걔를 제곱하면 여전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뭐다? 아니라는 거지.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 또한 뭐가 되더라? 참이 되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한다면 n은 3의 배수입니다.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더 이게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어도 딱 한 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떤 연습을 할 거냐? 자, 시작이다. 좀 빠르게 연습해 볼게. 나는 여러분들한테 n제곱이 5의 배수이면 n도 5의 배수이다. 이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대우명제를 이용하려고 해.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n이 뭐의 배수가 아니면 5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5의 배수가 아니다. 괜찮아요? 그럼 시작. n은 자연수의 세상이기 때문에 n은 자연수, k도 자연수 똑같이 세팅하고 갈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n을 이젠 5k-4라고 했어. 네가 말해줘. 얘는 뭐인 거지? 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놈들? 1인 놈들. n은 5k-3 이래버리면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놈들? 2. 그다음에 n을 5k-1 해버리면 5로 나눈 나머지가 몇? 3. 마지막 n은 5k-1 이래버리면 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놈들? 4인 놈들. 이 네 가지 케이스밖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런 다음에 난 제곱하는 거야. 제곱해서 5로 이렇게 이쁘게 묶어주겠다는 거지. n을 제곱해서 5로 이쁘게 묶은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붙냐? 이것을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뭐가 붙습니까? 제곱을 해서 5로 묶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얘를 우리가 확인해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좀 빠르게 이렇게 가보자. 나요.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25K제곱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갖다 써? 5K제곱. 우리들이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0K니까 뭐라고 갖다 써? 마이너스 8K 맞아?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3이라고 갖다 쓰면 플러스 1. 하여튼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 되네. 맞아? 다시 얘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25K제곱이라는 거 5K제곱. 이때도 5K의 제곱 5K제곱이라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 맞지? 그럼 1창만 봐봐. 마이너스 30K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몇 K? 6K 맞아? 그리고 얘를 제곱하면 플러스 9인 거 맞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여기 4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0K니까 마이너스 4K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플러스 4네. 그럼 그냥 플러스 4 맞아?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10K니까 마이너스 2K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제곱하면 플러스 1 맞아?
하여튼 나머지는 뭐 또는 뭐일 수밖에 없어. 1 또는 4일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여튼 뭐의 배수는 아니야. n제곱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5의 배수가 아니다. 얘는 참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얘 증명 끝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머릿속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야. 대응명제를 이용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뭐의 배수? 3의 배수. n제곱이 5의 배수면 당연히 n도 뭐의 배수? 5의 배수일 수밖에 없더라. 괜찮습니까? 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나다에 들어갈 말은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34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34번. 자, 기류법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기류법의 이미지를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기류법의 이미지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셔도 꽤 괜찮은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집중. 우리 전체 숫자를, 물론 교과서가 개편되므로 우리는 수를 실수가 아닌,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복소수를 전체 숫자로 확장시켰던 거 맞지? 중학교 때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왔을 때는 제곱해도 뭐가 되는 수? 음수가 되는 수를 우리는 허수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했던 거 맞죠? 그래서 수는 확장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잘 들어봐. 기류법의 이미지라고 불리는 것은 이런 이미지야. 집중. 교과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해줄게. 우리는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수 자체가 확장된 거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의 수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전체 집합을. 그럼 우리 생각하자는 거지. 나는 이쪽 파트를 허수 파트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이쪽 파트를 실수 파트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실수 파트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우리는 이 실수 파트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유리수와 무리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냐면 이런 이미지가 중요해. 우리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고, 실수와 허수. 실수는 뭔데? i가 없는 숫자를 우리는 실수라고 말하고 a 플러스 b가 있고 돼서. 그리고 나서 허수는 뭐라고 불러? i가 있는 수를 허수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수와 허수를 더해서 전체 숫자를 복소수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냐 봐봐. 여러분들한테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 달래. 그리고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거 교재도 반드시 연습하길 바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반드시 선생님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써내려 갈 수 있을 만큼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 기류법의 이미지는 뭐냐? 이런 거야. 나를 지금 1번 집, 나를 2번 집, 나를 3번 집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기류법의 이미지는 어떻게 잡히냐? 루트 3이라고 불리는 것은 1번 집 또는 2번 집 또는 3번 집 중 한 군데 살고 있겠지 이런 거야. 반드시 얘가 보장되어야 해. 1, 2, 3번 중 한 군데는 무조건 살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기류법의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첫 번째 스텝. 2번 집을 똑똑똑 1번 집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1번 집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두들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묻는 거지. 똑똑똑이라는 건 너랑 나랑 약속으로 이런 의미를 말해. 루트 3이 유리수예요 이런 거야.
물어보는 거지. 유리수라는 이 집에 루트 3이 살고 있어요 이런 거거든. 그럼 봐봐. 어떤 이미지가 잡히는 거냐면 루트 3이라고 불리는 것을 A분의 B 유리수라고 가정할게 이런 거야.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 루트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분의 B꼴로 우리 A와 B는 서로 소인 상태로 세팅할 수 있어. 괜찮습니까?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로 세팅하시든 뭐 정수로 세팅하시든 상관없어요. 교재에서는 뭐라고 세팅했어요? 우리 정수라고 세팅했습니다. 예. 어차피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정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 A는 0이 아니자 이렇게 쓰고 들어가자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 봐봐. 나는요 A는 어차피 0이 아닐 테니 양변에 A를 곱해주면 루트 3A는 B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뭐를 할 거냐면 제곱을 때릴 거예요.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3A의 제곱은 바로 B제곱이 돼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나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 주목하실래요? B제곱이라는 건 A제곱에 곱하기 몇이 들어간 거지? 3이 들어간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B제곱은 3의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배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좀 전에 증명했었던 거? B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건 B도 뭐의 배수? 3의 배수다 라는 걸 우리는 증명했었던 거 맞지? 뭐를 이용해서?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괜찮습니까? 그럼 B제곱이 3의 배수니까 우리는 당연히 B도 뭐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괜찮습니까? 방금 증명했잖아요. 만약에 B제곱이 5의 배수라고 한다면 B는 5의 배수요.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세팅하는 거냐? B제곱이 3의 배수면 B도 3의 배수니 B를 몇 K라고 세팅하자는 거야. 3K라고 이렇게 세팅하자 이런 거예요. B를 3의 배수라고 3K라고 이렇게 뭐 합시다? 세팅합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요 B를 3K라고 세팅했던 걸 여기다 호로록 다시 집어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3A제곱은 3K를 제곱하면 몇 K제곱이 되죠? 9K제곱이 되는 거 맞지? 다시 얘를 정리하게 되면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3K의 제곱꼴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아? 그럼 여기서 A제곱도 뭐의 배수가 돼버리는 거지? 3의 배수. A제곱이 3의 배수? 그럼 A도 뭐의 배수? 3의 배수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똑같은 의미잖아. A의 제곱도 3의 배수니 A도 뭐의 배수다? 3의 배수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했었던 거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했었는데 유리수라고 불리는 건 A, B가 서로 소인 정수의 형태여야 되는데 A도 뭐의 배수? 3의 배수. B도 뭐의 배수? 3의 배수. 괜찮습니까?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했던 거에 뭐가 뜨더라? 순이 뜨더라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똑똑똑 루트 3이 유리수 이 집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지? 아니요 이런 거지. 여기서 모순이 떴으니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에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럼 내가 이제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물론 교과서가 이렇게 편찬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정확한 기류법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교과서보다 좀 더 확장돼서 이렇게 이젠 두들기겠습니다. 우리 수가 확장됐으니 자 이젠 3번 집을 방문할 거야. 3번 집이 어떤 집인 거지? 허수인 집이었어. 괜찮습니까? 허수라고 불리는 건 뭐? 아이가 있는 수.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똑똑똑 3번 집을 이젠 똑똑똑 두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루트 3을 이젠 허수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A 플러스 뭐 I로 BI로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B는 뭐가 아니다. A와 B는 실수요. 이렇게 세팅하고 B는 0이 아니요. 이렇게 걸어버리게 되면 얘는 I가 있는 숫자니까 루트 3은 뭐라고 되는 거지? 허수가 된다. 이렇게 뭐 해보자는 거지? 가정해보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여기를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3은
얘 제곱합시다. 우리 복소수를 제곱할 때는 항상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이쁘게 정리했었던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a제곱이 될 것이고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며 나를 제곱하면 여기는 2ab i가 이렇게 떠요.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3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요. 3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i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의 값이 뭐여야 해? 0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2ab가 0이어야 해. 근데 나는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거야. 왜? 루트 3을 우리는 허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 b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 맞지? 2a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결론은 뭐야? a는 뭐다? 0이라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a가 0이니까 이젠 여기서 말하는 3은 마이너스 무슨 제곱이 돼버려? b제곱이 돼버리는 거 맞지? 그치? 여기다 a 대신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b제곱은 3이 되는 거 맞죠? 좌변 우변 계수 비교를 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봐봐. 실수를 제곱해서 거기에다 음수를 붙였단 말이야. 이해해? 마이너스 b제곱은 그러면 실수의 제곱에 음수를 붙였기 때문에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b는 0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3이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떠버리는 거지? 순이 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루트 3은 뭐도 아니었다는 거지? 허수도 아니었다는 거야. 기류법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이미지야. 얘들아 봐봐. 어떤 집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난 확실하게 알아. 루트 3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해해? 루트 3이라고 불리는 건 1번 집 또는 2번 집 또는 3번 집에 살고 있을 거라는 그 확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똑똑 뚫리는 거지. 루트 3 유리수라는 집에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유리수가 아니에요. 루트 3 똑똑똑 뚫리는 거지. 허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럼 남는 집은 뭐기 때문에? 2번 집 하나가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루트 3이라고 불리는 건 무슨 수다? 무리수입니다. 요 기류법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길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이것을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류법을 보통은 설명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잡는 것도 되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 이 방식 그대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3번 집을 두들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3번 집을 두들긴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숫자를 실수 범위가 아닌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하여서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해 준 거지만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여기 가정까지. 괜찮습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할까요? 어차피 2분밖에 안 걸리는데. 지워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달래. 그럼 그 증명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가볍게 루트 5를 뭐라고 가정하자? 유리수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루트 5를 a분의 b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우리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 단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뭐 합시다? 가정합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양변 제곱을 해서 정리할 거야. 양변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5a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b제곱이 돼.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5가 곱해졌잖아. b제곱은 뭐의 배수다? 5의 배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방금 아까 증명했던 거에 따르면 b제곱이 5의 배수면 b도 뭐의 배수다? 5의 배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5의 배수니까 b를 다시 새로운 5별이라고 이렇게 세팅하자는 거지. 5별 5가 곱해진. 그럼 b는 5의 배수인 거 맞지? 얘를 이젠 호로록 어디다 대입하자는 거지? 요 내용을 여기다 다시 대입해 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5a의 제곱은 5별을 제곱하게 되면 25별 제곱이 되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a제곱은 5별 제곱이 돼. 뭔 말이지? 결국 a제곱도 뭐의 배수라는 거야? 5의 배수라는 거지. a제곱은 5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a도 뭐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5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b도 5의 배수, a도 5의 배수. 서로 소인 정수라고 가정했던 거에 뭐가 뜨니? 모 순이 뜨니. 루트 5는 유리수가 확실히 아니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무리수입니다. 유리수의 집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루트 5는 유리수라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일 것이다? 남은 집 하나인 무리수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류법의 이미지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37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37번 유형 20번이요. 유형 20번에 대해서 절대부등식에 대한 기본 증명은 무엇을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용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개념 자체, 내가 A에서 총 대소판별은 크게 4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방법, A와 B에 대한 대소판별의 최우선, 총 4가지 방법 정도가 존재해요. A와 B의 대소판단하는 최우선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이야. A에서 B를 뺐더니 그것이 0보다 크대, 또는 A에서 B를 뺐더니 그것이 0과 같대, 또는 A에서 B를 뺐는데 그것이 0보다 작대. 즉 얘이면 우리는 A는 B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그것이 0이라고 한다면 A랑 B랑 같을 것이다.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A는 B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지. 즉 두 수의 차 또는 두 식의 차를 통해서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 봐봐. 337번 문항 볼게. 337번 문항 보시면 지금 A와 B가 실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으로는 실수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문제는 A와 B에 대한 대소를 비교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나는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B-1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얘를 제곱해보자 얘들아. 곱셈 공식. 앞에 거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이게 바로 A죠. 그리고 나서 B요. B는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개를 해주세요. 이쁘게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이요, 거기에 마이너 A제곱 마이너스 무슨 제곱? B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내가 원하는 건 A에서 뭐를 빼보고 싶어요? B를 빼보고 싶어요. 이 결과가 양수인지 0과 똑같은지 음수인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윗식에서 아래식을 뺄 거야 얘들아. 괜찮습니까?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돼? 나 소거가 되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니까 나 플러스 1 플러스 1 소거되는 거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A제곱이요, 그대로 위에 거는 2AB, 나는 플러스 바뀌면서 B제곱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얘는 다시 뭐입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의하면 A-뭐의 제곱? B의 제곱이 되더라. 그럼 결론, 실수에서 실수를 빼도
a-b가 실수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러니까 a-b를 제곱하게 되면 내가 어차피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은 이렇지 않니? a에서 b를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면 내가 얻고 싶은 결론은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 끝.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상난이도는 선생님이 다 따로 촬영을 해놨으니까 338번 같은 경우는 상난이도 모음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유형 2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해요. 자, 시작. 자, 유형 1번에서 여러분들과 쓰고 싶은 성질을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유형 21번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쓸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우리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A 제곱이 B 제곱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결론 A도 B보다 뭐할 것이다? 클 것이다. 얘를 이용하고 싶어요. 선생님, 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나한테 증명 좀 해줄래? 예. 증명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나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소리고, 나는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결론, 나 둘 다 양수일 때는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나는 항상 양수예요. 그럼 곱해지는 나, 양수에다 뭐를 곱해야지 0보다 큰 거죠? 나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아? A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건 A가 B보다 큽니다. 증명 끝. 괜찮습니까? 이 도구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거야. A제곱이 뭐보다 크면, B제곱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시작해보자. 자, 지워볼게. 내가 쓸 도구,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제곱이 B제곱이면, B제곱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클 것이다.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339번이요. 339번. 자, 다음은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머릿속으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습니까? 얘를 쓸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갑시다. 나한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은 나중에 칠까요? A 플러스 B요. 얘가 크거나 같다. 누구? 자, 절대값이 각각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얘가 성립하는 과정을 뭐 해달래요? 증명해달래요. 그럼 이젠 다시 칠판. 자, 시작. 그리고 요런 거 우리 알아두자. 절대값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도구에서 우리 이렇게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은 뭐랑 똑같고 x의 제곱과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절대값 안속에서 x 곱하기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랑 같아요. 요런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을 통으로 A라고 생각해 주세요. A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돼요. 그리고
나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을 통으로 뭐로 봐주세요? b로 봐주세요. 어떻게? 절대값 a 플러스 b를요. 그럼 시작. 나 a 제곱을 할 거예요. 어떻게? a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제곱하세요. 그럼 절대값 a의 제곱 곱셈 공식이에요.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과 같으니 얘를 제곱하면 a 제곱 그대로. 그리고 나서 얘부터 제곱하면 어차피 순서 상관없으니 b제곱. 거기에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전체의 절대값 ab. 이러면 되지. 자, b를 제곱해 주세요.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제곱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할 거예요.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다음에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고 싶다고요. 여기서 잠시만요. 뭐가 잠시만인 거지? 집중.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a도 무슨 수인 거지? 양수인 거 맞지? 전체 절대값 a 더하기 b가 뭔지 간에 뭐든 간에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 가정 자체가 a도 무슨 수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해해? 그쵸? 그래서 내가 이용하고 싶은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 등호는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의 증명을 택할 거거든. 그럼 시작. 자, a와 b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인 세상이었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시작. 여기서 여기를 뺄 거예요. 빼게 되면 a제곱 소거되고 b제곱 소거되는 거 맞지? 나 여기서 여기 빼면 남는 건 어떻게 돼? 2배로 묶은 다음에 가로 이쁘게 치시면서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절대값 a, b에서 그냥 a, b를 빼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개념 하나만 더. 얘들아, 항상 절대값 별은 별이 아무리 복잡해도 뭐보다 큰 거지? 별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아니니? 별이 음수든 간에 양수든 간에 맞아? 절대값을 씌운 놈이 항상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 말은 절대값 별에서 그냥 별을 빼면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얘 봐봐. 나는 절대값 AB야. 거기서 AB를 뺐어. 그럼 이 결과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0보다 크거나 같지. 게임 끝?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A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론 A도 양수, B도 양수였기 때문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결론 어떻게? A는 B보다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도구로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등호 여기다 등호 이렇게 갖다 붙여주셔도 되죠. 그렇다면 이거다. 괜찮아요? 요 도구, 증명의 도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다. 잠시만 쉬는 시간 갖죠.